원입니다. 평면 좌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첫 번째 말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말은, 거리니까 절대값이죠. 근데 우리는 절대값이란 건 이미 알고 있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 또는 이 숫자의 값이 양수면은 그 모양 그대로, 음수면은 부호를 반대로 바꿨을 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거리라는 개념이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수직선은 오른쪽이 큰 수고 왼쪽이 작은 수예요. 그쵸? 그래서 큰 수인 오른쪽에서 작은 수인 왼쪽 걸 빼면 됩니다. 그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인 거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면 한 수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좌표 평면에 있는, 그러면 한 수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좌표 평면에서 있는 두 점 사이 어떻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마 요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개념은요, 피타고라스죠. 그쵸?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돼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이 C인 거야. 요게 C인 거야. 그러면 지금 나는 저 빨간색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럼 저 빨간색 길이인 요 AB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내가 AC의 길이와 BC 길이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적용시킨 게 바로 요 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부터 나한테 개념이 요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좌표 평면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 단원에서 내가 처음에 하나 딱 배웠습니다. 나보고 길이를 구하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뭐가 필요해? 좌표가 필요해. 요 개념이에요. 알겠죠? 요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럼 나보고 길이를 구해, 거리를 구해. 그럼 난 뭐 해야 돼? 좌표 구해야겠구나. 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표만 하면 무조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원점과의 거리에서는 0,0의 원점과 어떤 임의점 A점을 x1, y1 잡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건데 요 표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두 점 있습니다. 두 점. 좌표가 줬죠. 괜찮아요? 좌표 줬습니다. A라는 좌표가 3,A고 B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1,2라는 두 개 좌표 줬어. 그러면 좌표 줬는데 조건이 뭐야? 거리 줬어. 우리는 좌표만 알면은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이 거리식을 찾아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식에 의해서 주어진 식 A 값을 내가 구하는데 질문이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이죠. 선생님, 이 말을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Y축, 얘를 X축,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1,2라는 점은 있어. 좋아. 마이너스 1,2라는 점은 있대. 자, 요 점은 고정이야. 픽스입니다. 고정입니다. 좌표가 나와 있으면, 좌표에서 봐봐. 우리가 문자란 말은, 보면 이거는 결국에는 얘는 변수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동점이에요. 그런 반면에 상수로 표현되면 얘는 움직일 수가 없죠. 정확하게 어떻게? 이 점 좌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정점이에요. 정지된 점. 그러면 하나의 정지된 점 B점이 있고 동점이 일단 X는 3이래. 자, 해봐. 그러면 쌤이 X는 3이라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X는 3입니다. 괜찮을까요? 여기서 Y 좌표가 A만큼 얘가 막 움직이는데 거리가 얼마 돼야 돼? 2루트5가 돼야 돼. 그럼 몇 개 있을까 이 말이야? 2개 있겠죠. 이해가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선상이 있는 점이야. 이 A점은 이 파란 선상이 있는 점이야. 그 점에 중에서 거리가 2루트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거리를 알아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얼마야? 4의 거리입니다. 그럼 얘는 루트 16이거든요. 그러면 2루트5는 루트 2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보다 더 길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짝 위로 하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여기 존재한다면, 요 아래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걸 도형으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가려면 보겠습니다. 세 점 좌표가 나와 있는데, 가만 볼게. A점과 C점은 정점이야. 그치? 그런 반면에 B점은 동점이죠. 조건이 뭐라고?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같게 하래. 같게 하래. 그러면 우리는 좌표가 있으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식을 구해가지고 그 식이 어떻게 쭉 연산이에요. 그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거리식은 두점사의 거리, 두점사의 길이식은요, 항상 루트가 들어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죠. 공통수학 1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입장에서 가게 되면, 결국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할 거거든. 그래서 차수가 무조건 2차 이상의 문제가, 식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네. 범위나. 요 밑에 지금 범위 체계, 확인 체계, 이거 다 풀어져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필수의 문제 2번입니다. 두 점이 있어요. 두 정점이죠. 그쵸? 두 정점입니다.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두 정점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두 정점, A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B 좌표가 4,5인데 하나는 X축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조건이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점을 P를 갖고 얘를 그냥 A, 0으로 잡은 겁니다. 조건은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생각해봐. 한쪽이 A가 나는식, 또 한쪽도 A가 나는식, 이게 등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풀리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점입니다. 똑같이 A점과 B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그게 Y축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0,B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같다고 잡으면 저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문제다. 그렇게 예리해 주면 됩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그 수업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내 기억에 이런 게 없었어라고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점 A 5,-2, B -7,2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2x 플러스 7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두 정점 있죠. 두 정점에서부터 같은 거리 있습니다. 거리죠. 뭐가 필요하다고? 좌표요. 좌표요. 그래서 나는 좌표를 구할 거야. 어떤 좌표야? 내가 구하고 싶은 점 P의 좌표를 구할 거야. 근데 조건이 뭐야? 직선 Y는 2x 플러스 7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함수죠. X 좌표만 결정하면요, Y 좌표가 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하나로 통일될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A, 2A 플러스 7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괜찮겠니? 괜찮죠? 그러면 요 식에서 양변의 제곱을 하더라도 등식은 변화가 없겠죠? 괜찮니? 그럼 루트가 사라지는 거면 양쪽에 루트가 사라져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겠네. 갈게. A 빼기 5 전체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7 빼기 빼기가 더하기 2가 돼서 2A 더하기 9의 제곱이 된 거예요. 다음 A 빼기 빼기 빼기니까 A 더하기 7의 제곱, 2A 더하기 7에서 2를 뺐으니까 2A 더하기 5 전체 제곱. 이게 등식입니다. 자, 눈으로 갑니다. 여기서 A제곱, 4A제곱, A제곱, 4A제곱 적을 필요가 없겠죠. 왜? 양쪽이 없어질 거니까 이 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학교 시험이라는 거 약간의 시간과의 싸움도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막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변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자, 얼마? 36A 더하기 81. 괜찮니? 우변 14A 더하기 49, 20A 더하기 25. 이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그럼 그때 A 좌표는 4가 나옵니다. 근데 나는 A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점 P의 좌표이기 때문에 4, 얼마? 1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 그 밑에 보면 그 6번이요. 외심이 있죠. 네, 외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외심, 내심을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제 보면 외심의 성질, 내심의 성질 막 하거든. 고등학교 오면요, 한 가지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외심은요, 원이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씁니다. 외심입니다. 자, 외심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ABC가 있고 이 ABC 바깥에 원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외심의 성질은 이 하나만 쓴다.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즉 OA, OB, OC요. 요거만 씁니다. 이런 거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알겠죠? 이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심의 종류에 보면 성질과 정의식이 총 4가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쓴다. 오로지 하나만 쓴다. OA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가 같다. 요거만 쓸 겁니다. 맞죠? 근데 솔직히 알고 있으면 좋죠. 도형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만 씁니다. 자, 그러면 외심 좌표를 구하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조건은 뭘로 써야 돼? 요 조건 쓰는 거야. 길이가 같다. 이 길이가 같다로 좌표를 구하는 거야. 잠깐만. 우리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좌표를 구해야 되고 좌표를 알고 있으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그래서 이 길이라는 조건을 써가지고 요 좌표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외심의 좌표를 x, y 잡으면 내가 해볼게요, 쌤이. 그러면 이 말은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 되죠. 보면 그 연립이죠. 이 식 맞죠? 연립이죠. 그래서 그 연립하면 식이 몇 개 나오냐면 이거 2개 나와요. 그래서 미수가 2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다. 요거 하나. 또 OB의 길이와 OC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식이에요. 그래서 미수 2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요건 조금 기억을 좀 합시다. 이게 뭐냐면, 3점인데, 얘가 삼각형이야. 자, 이것은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부터 삼각형인데, 삼각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풀었던, 아니면 우리한테 어찌 보면 익숙한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뭐 직각삼각형 이런 건요, 아주 특수한 삼각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삼각형이라는 말은 그럼 뭐 하면 돼? 점 3개 있으면 돼. 아니면 변 3개 있으면 돼.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등변, 정삼각형 또는 직각삼각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 그게 익숙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삼각형은요, 그런 삼각형은 아주 특수한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이라는 것은 그냥 변 3개 있으면 돼. 각 3개 있으면 돼. 이제 이 말이야. 여기서 너네가 배우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둔각, 직각. 기억나요? 그래서 삼각형 종류는 그걸로 쓰는 겁니다. 정삼각형이다, 이등변이다, 직각이라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삼각형이라는 말은 이게 예각인지, 얘가 직각인지, 얘가 둔각인지 따지는 겁니다. 그 식이 바로 길이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시간씩 다 해볼게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해볼게.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 무슨 삼각형? 정리 적으세요. 이게 예각입니다. 여기서는 A가 가장 긴 변의 길이입니다. 가장 긴 변입니다. 이러면 예각이에요. 이게 예각입니다.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2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 그럼 얘는 뭐지? 직각.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2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뭐다? 둔각이에요. 한 놈의 구것이 되게 긴 거예요. 그럼 이게 둔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종류란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정삼각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그러면 보면 길이지. 뭐 생각해야 돼? 좌표. 네. 길이구나. 그럼 또 좌표로 가는 거야. 그는 단원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세 개의 정점으로부터 꼭점인데 그럼 얘가 어떤 삼각형입니까? 정삼각형이다. 있는 거 아니라니까. 얘가 둔각이다, 예각이다, 직각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됩니다. AB의 길이, BC의 길이, C의 길이 다 구해보는 거예요.
구하고 나서 구했더니 이등변이야. 구했더니 이게 예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정삼각형은 또는 정사각형 또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알고 있니? 혹시 예를 들어서 얘가 110도에 얘가 40도입니다. 얘가 30도입니다. 이걸 ABC를 합시다. 그러면 이거야. 각 A와 각 B 입장에서는 얘는 예각입니다. 각 C 입장에서는 둔각이고요. 알겠죠? 각 A 입장, 각 A가 몇 도야? 30도죠. 그럼 각 A 입장에서는 얘는 얘가 삼각형이에요. 근데 각 C 입장에서는, 각 C가 지금 110도지 않습니까? 각 C 입장에서는 둔각삼각형이에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각의 기준 입장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세 배 길이를 다 구해봤어. 구해봤더니 AB 길이가 루트 15, CA 길이가 루트 15, 다음 BC의 길이가 2 루트 13이 나왔어. 그럼 일단 AB의 길이가 CA의 길이가 같죠? 일단 이등변이야. 이등변인데 직각 이등변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피타고라스 성립해야 돼. 그러면 요거 제곱을 해버리면 4 곱하기 13이니까 50이고요. 제곱 안 맞아. 피타고라스 성립은 안 돼요. 그래서 직각은 아니구나. 그래서 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근데 이등변도 어느 변과 어느 변이 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등변 삼각형 하면 감점이에요. 어느 변과 어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나보고 삼각형 종류를 얘기하래. 그럼 뭘 구해야 돼? 좌표 구해야 돼. 왜 이 말이야? 왜? 왜 좌표 표현하고요? 길이로서 우리는 삼각형 종류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표 문제예요. 좌표 문제. 범인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가지고 있니? 본인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삼각형 넓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 하나?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높이요. 우리 중3 때 보면 승합비 이용해가지고도 구할 수 있잖아요. 왜 끼인각이 주어지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C 이런 식으로요. 그거 기억나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신박근 공식이라든지 헤론의 공식 혹시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알면 좋습니다. 알면은 언제 써먹냐면 내신은 못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하면 써도 돼요. 선생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면 써도 되는데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못 쓰는데 언급을 안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네,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거 세 점 좌표 나와있죠? 이거 신박해 쓰면 돼요. 신박해 쓰면은 그냥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점 좌표를 가지고요 이 삼각형 AB 종류를 찾으세요. 찾은 다음에 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찾은 다음에 구하는 겁니다.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볼게. AB의 길이를 한번 따져볼게요. AB의 길이요. 루트 1 빼기 1 더하기 3의 제곱 9 그래서 1루트 7입니다. BC 루트 3 빼기 4 더하기 2 16 루트 20 다음에 CA 루트 3 9 1 이거 직각 이등변이에요. 맞죠?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 그리면 이게 안 되네. 다시 할게. BC가 B, C 요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 루트 10 맞지? 요 길이도 얼마? 루트 10. 근데 얘가 루트 20이니까 여기 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출시의 의도가, 야, 네가 세 점의 좌표를 구해서 일일이 구한 다음에 이걸 보고 삼각형 종류를 밝혀. 삼각형 종류를 밝힌 다음에 넓이를 구해. 이런 거고, 아, 귀찮아. 나 이렇게 안 할래. 나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 구할래.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스퀘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0, 높이 루트 10. 그래서 얼마? 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요거는요, 별표를 하나 적으세요. 별 적으십시오. 이거 설명할게요. 별표 좀 적으십시오. 설명하겠습니다. 기억상 저 뒤쪽에 가게 되면 우리 뭐 배우냐면요, 이동을 배웁니다. 나중에요. 네. 이걸 그래서 대칭 이동에 의한 최소값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동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요, 두 정점이 나오죠. 그리고 y축에 있는 동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이지, 보면 봐봐, 길이지. 그래서 좌표 설정하는 거야. 길이라서 진짜로 이 개념이 억수 중요한 겁니다. 길이, 좌표, 길이, 좌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설정한 거예요. 근데 y축 위인 점이니까 0,B로 설정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이죠. 제곱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계풀이에요. 시계풀이에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봐봐, 제곱을 하는 순간부터 루트가 사라지지. 루트가 사라지게 되면 연산이 가능한 식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쌤 무슨 말이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봐. 더하기인데 제곱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많이 이런 구조야. 그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동입니다. 그래서 제곱이 있으면, 쌤 참여해서 적으세요. 제곱이 있으면 시계풀이, 제곱이 없으면 이동. 이거 좀 적어주세요. 네, 이거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풀어야 된대요. 길이의 합인데 제곱이 붙어있어. 그냥 시계풀이야. 시계풀이 그냥 시만 풀면 돼. 제곱이 없어. 근데 최소값이야. 그럼 얘는 이동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 나중에 보미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아직 쌤 보미도 아직 쌤 다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 쓰는 데 있잖아. 너네가 딱 보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쓰냐면 최소값 구하라, 최대값 구하라 문제 나오죠? 싫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렵거든요. 근데 봐봐, 항상 마인드는 쌤은 꼭 기억하세요. 마인드는 이겁니다. 나중에 내가 모의고사 풀어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9월달에 모의고사 치겠죠. 모의고사 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든 학교 내신이든 아니면 내가 뭐 문제집 풀든 간에 나한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어떤 개념이 딱 들어오지. 뭐 생각하냐면, 그래서 식부터 구해. 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식을 보고. 어차피 부모님도 이 공수 뚫었다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우리 명제라는 단어 나와요. 명제 단어 들어가면 절대 부동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요, 산술기하라는 것과 코시-슈바르츠라는 부동식이 나옵니다. 그거 최소값 최대값 문제거든? 그러면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공수 1까지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요, 무조건 2차식이에요. 맞아요. 2차 문제에서 또는 2차식에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던 겁니다. 맞죠? 그러다가 지금 공수 2가 오게 되면은 거기다 조건이 이제 개념이 한 개 더 들어오는 거야. 산술기하라든가 코시-슈바르츠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야, 최대값 최소값 문제인데 이게 산술기하인지 2차식 문제인지 아니면 얘가 코시-슈바르츠 문제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요, 식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식을 보고요. 근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유형요, 안 풉니다. 몰라 이씨, 안 풉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풀지를 몰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유형이든 간에 나한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어떤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할 거는 쭉 내용을 읽고요. 여기에 맞는 식부터 구하세요. 식을 보면요. 이걸 어떻게 구해야겠다가 판단해서 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중에 왜냐면 지금 보면 나중에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요. 항상 너네 발목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래 식을 구할게. 식을 구하고 나서 내가 판단해 줄게.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알죠? 꼭요. 자 그러면 알았어. 식을 풀어보자. 풀어본 거야. 자 전 P의 좌표는 쌤 난 지금 0,B를 잡았는데 책은 지금 0,A로 잡아놓은 겁니다. 자 AP의 제곱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1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우리 식대로 해볼까? 그러면 요 식을 쓸게요. 이게 AP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지금 B제곱 이게 AP제곱입니다. 더하기 BP의 제곱 지금 4제곱 더하기 B 빼기 6의 제곱이요. 이해갈까요? 그러면 이게 풀면요. B에 관한 2차 다항식이에요. 그쵸? 그러면 B가 2차 다항식입니다. 해볼게요. 2B제곱 그쵸? 빼기 12B 더하기 53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식을 보고 판단해라고. 식을 보고 이 식을 보고 뭘 구하라고? 최소값 구하라고. 근데 주어진 식이 뭐야? 2차식이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 바꾸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요. 그래서 해보니까 얼마일 때? 3일 때 이거 최고차길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35가 최소라는 걸 이해하죠. 그래서 얼마? 3일 때, 즉 0,3일 때 최소값 35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쌤이 이면지를 쌤 줄게요. 이면 줄 테니까 밑에 뭘 푸냐면 11번 문제 있죠. 11번 문제를 한 번 더 풀어주십시오. 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5페이지 볼까요? 잠깐 쌤 아까 보미책 잠깐 쌤 봤었는데 이제 요게 파푸스 정리하는 겁니다. 중선 성질의 정리라고도 얘기했었는데요. 이거요. 예전에 교과서에 있었어요. 지금 교과서 뭐 써? 어느 초가 샀어? 1학기 때 공수 1 때. 쌤 볼게요. 천재 아니면 비상 아니면 미래인입니다. 그래요? 보라색이에요? 얇아요. 천재인가? 잠깐만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게 교과서에 나와있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요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쌤, 이거 본질을 얘기해볼게. 어떤 식이 있어. 맞지? 식이 있어. 자, 식이 있어. 식 있죠? 가만 보면요. 이 식이요. 싹 다 길이에요. 보여요? 길이야. 난 뭐 해야 돼? 좌표 설정요. 그러면 좌표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저겁니다. 좌표축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싹 다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만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나 이런 거 증명할 때는 내가 뭐 할까? 좌표축을 설정해 주자. 왜? 좌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서 문제를 읽어보면 점 M이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을 원점으로 갖도록 X축과 Y축을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냥. 만약 지금 M의 좌표가 0,0이다. 그냥 쌤 C의 좌표를 A,0으로 잡으면 B의 좌표가 마이너스 A,0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점 A 좌표는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B,10로 잡았습니다. 대입하세요. 무조건 풀립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왜냐면 막 빈칸 채워가지고 나중에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딱 개념이 뭐냐면 이런 류의 문제는 좌표축을 설정한다. 좌표축을 설정해서 좌표를 정해준 다음에 풀면 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풀면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개념을 잡고 있어요. 네. 뭐 이 파푸스 정리가 막 중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를 쌤 기억도요. 뭐 어디 뭐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솔직히
자, 그러면 이제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너네 이거 중학교 때 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진짜 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너네 언제냐? 이거 피타고라스인데, 그 피타고라스가 너 지금 너네 이제 보민 너네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타고라스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중학교 때 내가 공부 조금 내가 깊이 했다라고 하면 요 내용을 알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 안에 내부에 아무 때나 전부 딱 잡아가지고 이 점에서부터 각 꼭점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쌤이 증명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A, B, C, D를 할게요. 자, 이때 이걸 P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성질이냐면, 대각선 방향입니다. PA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PB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과 같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자,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십시오.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B라고 C하고 D, E, F, G, H를 할게요. 갑니다. PA의 제곱, 피타고라스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괜찮아요? PC의 제곱, E 제곱 더하기 F 제곱이에요. 맞죠? BP의 제곱, BP의 제곱. 요거 D하고 A하고 같은 거 보여요? 그쵸? 그러면, 잠깐만, 그럼 적을게요. 그럼 이거 A로 바꾸고 상관없겠네? 이렇게 한 거야. F랑 C랑 같은 거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럼 얘도 C를 하지 말고, 나 이거 그냥 F라고 할래. 간 겁니다. 그러면 H랑 E도 같겠네요? 그럼 B랑 G도 같겠네요? 됐죠? 그러면요, 갑니다. BP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F 제곱입니다. DP의 제곱, E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F 제곱, F 제곱, E 제곱, E 제곱이요. 네, 이제 이렇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쌤 저 이거 기억 하나 안 나도 모릅니다, 저 이거. 그러면 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좌표를 설정하세요. 좌표층이요. 설정해가지고요. 점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증명하시오. 네, 그래서 어떻게? 좌표측 설정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 잠깐만요. 이거 좀 봅시다. 뒤에 보면은 이것도 지금 아마 보면 풀려져 있죠? 네. 책 풀려져 있죠? 그래서 쌤 연습 문제는 쌤 따로 뽑아주겠습니다. 자, 볼게. 20번에 보면 가계 이등분세라는 게 있어요. 보여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습니다. 당신도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배운 적 있죠? 닮은 때 여기 나오는데 솔직히 많이 까먹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자, 쌤이. 쌤, 왜냐면 나중에 너네 딱 보면 모의고사 치지 않습니까? 도형 나오면요, 거기서 다 깨져요. 네, 도형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쌤, 그런 취지에서 나오면 쌤이 성적에 최대한 많이 가르칠 테니까 그때부터 꼭꼭 기억하세요. 외우고. 도형은요, 많이 아는 놈이 잘하는 놈입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각이이동 성질은 이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보이죠? 보입니다. 이때 지금 요게 각 A의 이등분선이 선분 AD라죠. 괜찮지? 간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요 각의 이등분선을 딱 균 잡아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억하십시오.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간다. AB 대 BD는 왼쪽는 AC 대 CD 오른쪽.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게 각의 이등분선에서 나오는 닮은 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써먹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딱 기준 잡아서 왼쪽과 오른쪽을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저거 아니에요. 원래는 AB 대 AC는 B 대 CD거든요. 헷갈리거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외우고 있을 때 기호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알고 있으면 안 줘도 되고요. 모르고 있으면 적어주세요. 네. 저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업 이거 24문제 억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억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나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뒷부분 쌤 잠깐만 이거 예습만 조금만 할게요. 이거 쌤이 언제냐면 쌤이 상담 때 내가 이거 물어본 적 있었어. 이거 왜 문점 안 하고 그때 배웠다고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 교과 과정에서는요, 이게 지금 이거 이번에 개정된 교과 과정에서는 외분점은 빠져 있습니다. 굳이 어렵게 외분점 하지 말자. 다 내분점으로 다 바꾸자. 이렇게 해서 싹 다 내분점하고 중점만 배웁니다. 맞죠? 그래서 내분점과 중점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외분이라는 개념은 내분은 주어진 이 선분 안에서 나누는 거고, 외분은 주어진 선분의 연장선인 바깥쪽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내분, 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외분이 조금 계산이 약간 조금 지랄 맞아요. 그래서 되게 틀리기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싹 다 문제를 외분 냈어요. 내분 안 냈습니다. 내분 쉽거든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굳이, 그러니까 외분 문제도 내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렵게 하지 말고 내분의 문제를 풀자는 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이렇게 있어. AB가 있어. AB 지금 선분 AB가 있죠. 선분 AB를 점 P가 내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 원래 이렇게 AP가 있었어. 이렇게 AP가 있었는데, 이 AP의 연장선에 이렇게 점 B가 있는 거야. 점 B가 있다. 그래서 외부는 예를 들어서, 자, 쌤이 한번 얘기해 볼게. 요게 뭐 3대 2라 하자. 이렇게 3대 2라 하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AP의 바깥쪽인 점 B에서 A라는 길이의 B가 5, P라는 길이의 B가 2.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맞죠? 근데 이 어렵게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자. 내분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외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기억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분은요, 그냥 쌤이 요거 해주는 거 이거 좀 외워주세요. 내분은요, 플러스와 크로스입니다. 원래 외분은 마이너스와 크로스인데, 일단 외분, 일단 좀 이따 우리 좀 어느 정도 좀 능숙하게 하면서 그때 외분 들어볼게요. 자, 내분은요, 플러스와 크로스다. 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분입니다. 일단 무조건 플러스예요. 자, 크로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선분 AB가 있는데, 이 AB의 내부인 점 P에서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나눴습니다. 자, 들어갈게. 그러면 점 P에, 자, 봐봐. 점 P에 내분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뒤에 잡혀 나왔으니까 요거 하면서 쌤이 다시 앞으로 들고 올게요. 자, 내분점 뭐라고? 플러스와 크로스야. 간다. 자, 여기 점 A가 있어. 점 A의 좌표가 x1, y1이다. 여기 점 B가 있어. 점 B의 좌표가 x2, y2다. 선분 AB를 내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를 하자. 그러면 P도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죠. 들어갑니다. 플러스와 크로스입니다. 두 내분의 B를 더하세요. 보입니까? 더하세요. 플러스 더하세요. 자, 그 다음 또 분자도 더하세요. 있어 플러스야. 크로스는 뭐냐? 자, 분모는 M 더하기 N. 자, 분자 간다. 이 M이라는 B는 점 A에서 온 거죠. 이 N이라는 B는 점 B에서 온 거죠. 그렇습니다. A에서 왔으니까 B랑 곱하고,
B에서 왔으니까 A랑 곱해라고요. 그래서 크로스라고요. 그러니까 이 M이라는 B는 점 A에서 왔기 때문에 점 B의 좌표하고 곱해주고 이 M이라는 B는 점 B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A점하고 곱해주라고요. 볼까요? M 곱하기 그러니까 난 지금 요 내분점의 X좌표를 구할 거야. 보면 볼게. 봐봐. 분자 M 곱하기 점 B의 X좌표 더하기 N 곱하기 점 A의 X좌표 크롭습니다. 보여요? 이제 Y 같게 분모 M 더하기 N 크로스 간다. M 곱하기 점 B의 Y좌표 더하기 N 곱하기 점 A의 Y좌표. 이게 내분점 공식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겁니다. 쌤, 나는 이렇게 가르쳐요. 플러스와 크로스라고요. 내분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크로스의 개념입니다. 이게 원래는 내분이든 외분이든 이거 싹 다 비례식이야. 비례식이라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뭐 그까지 설명하게 되면 좀 복잡해져서요. 왜냐면 또 교과 과정이 그 원치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쌤이 그냥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냥 좀 편하게 외우는 방법 쌤이 그냥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점은 이 내분점이 연장선상입니다. 갈게요. 중점이죠. 그러면 이 M과 N이 1대1이죠. 그래서 분모가 2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입니다. X2, 여기 1입니다. X1.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은 분모는 항상 2로 고정이고 분자는요. Xk 다 모아 더해 그 다음에 Yk 다 모아 더해 이게 바로 중점 좌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괜찮니? 네. 이게 내분점과 그다음에 중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진도 몇 가지만 할 겁니다. 진도 몇 가지만 하는데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개념원리요. 개념원리 17페이지까지. 그래서 쌤 지금 연습 문제 요 스텝 1, 스텝 2만 따로 뽑아줄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잠시만 여기에다가 마플 좀 봅시다. 자, 마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어디까지냐면요. 1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평균적품입니다. 1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같은 거리인정, 상표 모양 결정, 외심, 제소값, 중선 정리가 내부점. 네, 어디까지냐면요. 15페이지까지입니다. 네, 마플 15페이지까지가 과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제까지 하면 수요일까지 쌤한테 올 때까지 지금 개념원리 그리고 마플 15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와주면 됩니다. 잠깐만 더 표시 좀 할게요.